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출제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음 식 중 연속 방정식이 아닌 것은, 자, 보기 4개 중에서 연속 방정식이 아닌 것을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2번 보세요. 2번. 자, 보기 2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v 곱하기 외적이죠, 외적. 자, dr은 0이다. 자, 이거 우리 언제 설명드렸었냐면은 그 유선, 유적선, 유맥선 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벡터라는 게 있어야 돼, 벡터. 이렇게 벡터라는 것이. 자, 속도 벡터와 그 다음에 접선 길이, 접선 벡터의 외적은 0이다. 이게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 바로 유선 방정식이라고 했죠? 유선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지금 연속 방정식이 아니라 뭐다? 유선 방정식이다. 그래서 1번이랑 3번 그리고 4번은 다 연속 방정식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은 유선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네요.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392Nm/s의 물이 지름 20cm의 관 속에 흐르고 있을 때 평균 속도는 약 몇 m/s인가? 자, 이번 문제는 바로 중량 유량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네요. 자, 보실게요. 자, 중량 유량이 뭐였어요? 중량 유량은 바로 감마 AV라고 했죠. 그죠? 감마 AV였어요. 근데 여기서 요 감마는 이제 비중량이 될 거고요. 비중량. 그다음에 이거는 면적. 이거는 이제 유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 중량 유량의 단위가 뭐예요? 중량 유량의 단위가 바로 뉴턴 퍼 세크입니다. 그죠? 뉴턴 퍼 세크. 그러니까 이 중량 유량이 문제에 나온 값인 거죠. 그죠?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이제 뭐를 구하는 거냐면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V의 값을. 그러면 V는 감마 A 분의 G가 되는 거죠. 이 식을 변형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죠. 자, 대입을 해볼게요. 감마. 이건 뭐라고요? 비중량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유체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유체가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을 대입하시면 돼요.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곱하기. 자,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인데, 자, 관의 지름이 20cm래요. 20cm. 그 얼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제곱이에요. 지름이 얼마? 20cm. 단위가 미터니까 0.2m가 되겠네요. 0.2의 제곱입니다. 그죠? 요거는 관의 단면적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량 유량은 392Nm/s. 392Nm/s. 문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평균 유속은 대략 1.27 나오네요. 1.27 m/s입니다. 속도니까 답은 2번의 답이 있네요. 2번. 자, 그 다음 문제 3번. 유동 단면이 30cm 곱하기 30cm인 사각덕트를 통하여 비중 0.86, 점성계수 0.027인 기름이 2m/s의 유속으로 흐른다. 이때 자, 수력 직경에 기초한 레이놀즈 수는 얼마냐?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이거는 자, 그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단면이 동그란 원이 아니라 사각형인 덕트래요. 이런 식으로. 자, 사각형 덕트로 생긴 이 덕트로 유체가 흐르는 거예요, 유체가. 그런데 이 크기를 봤더니 단면이 30cm 곱하기 40cm래요. 그러면 이 가로가 30cm니까 0.3m로 놓고요. 그리고 세로는 40cm니까 0.4m로 놓을 거예요. 0.4m.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구해줘야 되냐면 바로 수력 직경을 구하셔야 돼요. 왜? 이 단면이 원이 아니라 사각형이기 때문에 바로 지름을 구하셔야 돼요. 수력 직경을. 자, 그럼 먼저 뭐를 구하실 거냐면은 수력 반경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수력 반경. 자, 수력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P분의 A라고 했죠? P분의 A. 자, P는 유체가 접하고 있는 유체가 접하고 있는 그 선의 길이에요. 선의 길이. 요만큼. 그럼 얼마 되냐? 자, 보세요. 0.3, 0.4, 0.3, 0.4. 두 개씩 있죠.
0.3 2개, 0.4 2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0.3m 더하기 0.4m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둘레의 길이. 이 단면의 둘레의 길이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A라는 값은 이 유체가 통과하고 있는 단면의 면적입니다.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0.3 곱하기 0.4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수력 반경이에요. 자, 이걸 계산하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0.0857 정도 돼요. 0.0857m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수력 반경이에요. 자, 그러면 수력 직경은 얼마예요? 수력 반경의 4배라고 했어요. 그죠? 4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0.0857m를 하면 수력 직경은 대략 0.343이 되네요. 0.343m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뭐를 구할 거냐면은, 자, 기름의 밀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레이놀즈수를 구하려면 바로 밀도도 필요하잖아요, 밀도. 자, 레이놀즈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뭐냐, 비중이 0.86인 기름이래요. 그러면은, 밀도는, 자, 기름이에요. 자, 기름의 밀도는 기름의 비중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바로 물의 밀도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름의 밀도예요. 그러면 기름의 비중은 0.86이고요. 0.86 곱하기 물의 밀도 얼마? 물의 밀도는 1000. 그죠? 1000kg per 세제곱미터잖아요. 그쵸? 이게 물의 밀도예요. 그럼 곱해주시면 860k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네, 기름의 밀도가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밀도가. 자, 이제 다 구했네요. 이제 뭐 구해주면 돼요? 바로 레이놀즈수입니다. 레이놀즈수는 뮤 분의 로 AV. 그죠? 자, 뮤 분의 로 DV죠. 로 DV. 면적이 아니라 로우 자, DV입니다. 로우 DV. 자, 이게죠? 이게 바로 레이놀즈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문제에 나온 값들을 적용시켜 볼게요. 자, 먼저 점성계수가 얼마래요? 점성계수가 0.027이래요. 그럼 0.027 점성계수 0.027 0.027분의 자, 밀도는 자, 기름의 밀도니까 860 곱하기 자, 직경 구했죠? 자, 뭐 구했어요? 아까 수력 직경 구했잖아요. 이걸 여기 대입하려고 지금 이걸 구한 거예요. 그죠? 0.343 곱하기 자, V는 자, 유속이 얼마래요? 2m/s래요. 유속. 자, 대입해서 풀면 레이놀즈수는 대략 21,850 나오네요. 21,850 나옵니다. 예, 난류. 예, 레이놀즈수가 4,000 이상이니까 난류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레이놀즈수는 21,850. 답은 2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 4번. 직경 20cm의 소화용 호스에 물이 질량 유량 1000kg/s로 흐른다. 이때의 평균 유속은 약 몇 m/s인가? 기본적인 문제네요. 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질량 유량이죠. 질량 유량은 로 AV라고 했죠? 로 AV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를 구하라고요? 바로 평균 유속을 구하래요. 평균 유속 V. 그래서 V는 로 A분의 질량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유체가 뭐래요? 유체가 물이에요, 물. 그죠? 자, 유체가 물이니까 바로 밀도는 물의 밀도가 되는 겁니다. 물의 밀도. 자, 물의 밀도 얼마? 물의 밀도는 1000kg/s 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곱하기 자, 단면적은 지금 여기서 직경이 얼마래요? 직경이 20cm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2의 제곱입니다. 단위가 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센티미터를. 분의 질량 유량은 얼마다? 100kg/s라고 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이 값은 대략 3.18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3.18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간단해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쭉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한다. 2번. 뉴턴의 제2법칙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이다. 3번. 단면적과 유량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구할 수 있다. 4번. 연속 방정식에 따르면 실제 유체의 경우 경계면에서 속도는 상대적으로 0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뭐예요? 바로 1번에 되죠. 1번.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연속 방정식이에요. 답은 1번이 맞고요. 다음 6번. 자, 그림과 같은 관을 흐르는 유체의 연속 방정식을 맞게 기술한 것은? 자, 어떤 그림이냐면은, 자, 관의 지금 단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러한 배관에서, 자, 여기가 한 지점, 이미 한 지점, 여기가 이미 한 지점이에요. 여기도 자, 이미 한 지점을 잡았어요. 자, 어떤 점에서든, 자, 여기 이 관을 지나가는 유량은 뭐다? 유량은 똑같다라고 했죠? 일정하다고 했어요. 이게 연속 방정식이었어요. 그때, 자, 여기는 밀도가 로1, 여기 밀도가 로2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V1, 여기 이때 속도는 V2. 그 다음에 단면적은 여기가 A1, 여기가 A2라고 했을 때, 자,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바로 로1 곱하기 A1 곱하기 V1은 로2 곱하기 A2 곱하기 자 V2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어차피 이 유체는 똑같은 유체니까 굳이 이걸 나눌 필요까지는 없어요. 똑같은 유체잖아요. 그럼 유체 밀도 똑같겠죠. 그래서 로 A1 V1 곱하기는 로 A2 V2랑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을 맞게 기술한 것은 바로 1번. 1번이 맞게 기술한 거죠.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 유체가 다르다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로1 곱하기 A1 V1은 로2 곱하기 A2 V2는 같다. 이것이 바로 연속 방정식을 나타내주는 설명인 겁니다. 맞는 것은 1번만 맞겠네요. 1번. 다음 7번. 자, 내경 20cm의 매분 5.4 세제곱미터의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유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이거는 최적 유량에 대해서 나온 거네요. 최적 유량. 자, 보세요.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 했어요. 그죠? 유속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유량의 단위가 뭐라고 했죠?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자, 물이 흐를 때 물의 유속을 구하래요. 유속. 그 유속 V는 뭐냐? V는 단면적 분의 유량입니다. 단면적 분의 유량. 자, 단면적부터 구해볼게요. 단면적. 지금 내경이 20cm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제곱이죠? 0.2m, 0.2의 제곱이 되고요. 자, 문제는 유량이에요, 유량.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매 분당 5.4 세제곱미터래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은 뭐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Q의 값은 5.4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에요. 분이에요. 분. 그거 뭐 해줘야 돼요? 이 분을 초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 되냐? 5.4 세제곱미터 퍼. 자, 1분이 몇 초예요? 1분이 몇 초예요? 60초. 여기를 60으로 나누셔야 돼요. 아시겠죠? 5.4를 60으로 나눈 값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물의 흐르는 속도는 2.86이 되겠네요. 2.86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답은 2번에 있어요. 자, 8번. 직사각형 덕트에서 가로는 반으로 줄이고 세로는 2배로 늘리면 수력 직경은 몇 배가 되는가? 자, 보세요, 이거. 자, 수력 직경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일단,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는 A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B라고 놓을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은, 가로의 길이는 절반으로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2배로 늘렸대요. 그럼 어떻게 생긴 모양이 되냐면, 대략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로의 길이는 2분의 1a가 될 거고요.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2b가 될 거예요. 2b가.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처음 수력 직경의 몇 배가 되는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럼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수력 반경을 먼저 구해보면 수력 반경은 뭐라고 했어요? 수력 반경은 자 유체가 흐르는 이 단면의 길이 그죠? 접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a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수력 직경은 이거 4배라고 했어요. 4배. 4배니까 여기에다가 몇 배라고요? 여기에다가 4배를 해준 게 직경이라고요. 그럼 4 곱해보세요. 약분돼버리면 남아있는 거는 얼마다?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된다고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로는 절반으로 줄이고 세로는 2배로 늘렸을 때 자 수력 직경을 구해봐야 알겠죠, 그죠? 몇 배가 되는지 자 또 구해볼게요. 자, 먼저 자 수력 반경은 자 둘레의 길이 그냥 둘레의 길이니까 어떻게 돼요? 둘레의 길이니까 2분의 1 a 플러스 2b 곱하기 2가 되겠죠? 2개씩 있으니까 그거 분의 면적. 자 이거 곱해보세요. 곱해보면 ab네요. 맞죠? AB. 자, 그럼 여기서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몇 배라고요? 수력 반경의 4배라고요. 4배. 그럼 4배니까 여기에다가 4를 곱해보세요. 여기다 4를 곱해주면은 이 약분돼요. 약분돼서 2분의 1 A 플러스 2B분의 얼마? 2AB가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 두 개 한번 잘 보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분자는 2AB, 2AB로 똑같아요. 분모 보세요. A 플러스 B, 2분의 1 A 플러스 2B. 이거 몇 배인지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왜? 지금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몇 배인지를 모른다고요. 만약에 요 분모의 값이 2K고요. 여기 있는 분모의 값이 예를 들어서 4K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배수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몇 배가 되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이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배수를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9번. 자, 검사면을 통과하는 유동에 대하여 질량 유량을 로 AV로 구할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1번 검사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2번 밀도는 일정하다. 3번 검사면이 원형이다. 4번 유동은 검사면의 수직이다. 자, 여기서 질량 유량을 구할 때 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몇 번이에요? 바로 3번인 거죠. 검사면이 원형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검사면의 그 모양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질량 유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로 A V라고 했죠. 자, 유체의 밀도 곱하기 배관의 단면적 곱하기 자, 유속이에요, 유속. 그럼 여기서 이 배관, 자, 관의 그 단면이 원형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뭐만 해주면 돼요? 그 면적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면이 반드시 원형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사각형에 대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검사면이 원형이다. 이것은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10번. 자, 수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인 저수조에 계속적으로 분당 1세제곱미터 유량으로 물이 채워지고 있다. 화재 초기에 수심은 2m였고 진화를 위해 분당 2세제곱미터의 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이 저수조가 고갈될 때까지는 약 몇 분이 걸리겠는가? 자,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지난 강의에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저수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자, 저수조가 이러한 직육면체 모양의 탱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탱크에 물이 이제 차여 있는 건데
자, 뭐라고 했냐면 수면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수면의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래요. 여기. 자, 보세요. 수면. 여기 수면. 여기 수면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수면의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 계속적으로 이제 물을 집어 채워 넣은대요. 자, 물을 갖다가 자, 집어 넣는데요. 이렇게 물을. 자, 물을 집어 넣는데 어떤 속도로 집어 넣냐면은 1분의 1세제곱미터씩 집어 넣는데요. 이 속도로 분당 이 속도로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초기에 화재 초기에 수심이 얼마큼이냐면 2m였대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 물. 잘 보세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자, 물의 높이가 처음에 2m만큼 물이 차여 있었대요. 2m만큼. 그런데 진화를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분당 2세제곱미터의 물을 사용했대요.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당 2세제곱미터씩 자,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이 몇 분 있어야 다 고갈이 되는지, 다 쓰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분에 1세제곱미터씩 물을 채워넣고 있는데 1분에 2세제곱미터씩 물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물이 고갈되겠죠. 그죠? 집어넣는 물보다 빠지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물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분 동안에 물이 얼마큼 사라질 것 같아요? 보세요. 1분에 1씩 채웠는데 1분에 2씩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형 한글 써볼게요. 1분당 얼마큼? 1세제곱미터만큼 물이 어떻게 된다? 고갈된다. 그런 거죠. 그죠? 1분당 1씩 채웠는데 1분당 2씩 사용했으니까 1분 동안에는 1분당 1세제곱미터만큼씩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화재 초기에 지금 물이 얼마큼이냐? 자, 초기에 수량. 자, 수량 더해볼까요? 수량. 자, 단면적이 10제곱미터래요. 단면적이 10제곱미터고요. 높이가 2m래요. 그럼 이제 물을 사용하기 전에 처음에 있었던 물의 양은 얼마다? 20세제곱미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물을 전부 다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처음에 있던 물의 양 얼마? 20세제곱미터 있었죠? 근데 1분당 1세제곱미터만큼 물이 고갈된대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1세제곱미터 per minute. 그죠? 1분당 1씩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야? 그럼 20분만큼 걸리겠네요. 20분. 그죠? 그래서 20분이 있으면 이 물이 전부 다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 20분. 자, 그 다음 11번. 안찌름이 13mm인 옥내 소화전의 노즐에서 방출되는 물의 압력이 230kPa이라면 10분 동안의 방수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자, 노즐에서의 뭘 구하는 거예요? 노즐에서의 방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이론 시간에 설명드린 거 있죠? 어떤 거 설명드렸어요? 노즐에서의 방수량 얼마예요? 노즐에서의 방수량은 얼마 곱한다? 2.086이었어요. 2.086 곱하기 D제곱 루트 P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거냐면 바로 10분 동안의 방수량을 구하래요. 10분 동안. 그럼 먼저 여기서 이 방수량의 단위가 뭐예요? 방수량의 단위는 리터 퍼 미닛. 자, 리터 퍼 미닛이에요. 요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에요. 분당 방수량이 되는 거예요. 분당. 자, 이제 계산해 볼 건데 먼저 여기서 단위를 갖다가 조금 환산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방수 압력의 단위가 뭐라고 했죠? 방수 압력의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었죠? 메가파스칼이었어요. 메가파스칼.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뭐로 나와 있냐면 230kPa이래요. 그럼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230kPa를 뭘로 바꾼다? 메가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키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이고요. 메가는 10의 6승이잖아요. 그죠? 그럼 230이 뭘로 바뀌어요? 0.23으로 바뀌겠네요. 메가파스칼. 이렇게.
그죠? 그래서 230kPa는 0.23MPa과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위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방수량의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방수량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얼마라고? 세제곱미터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를 알아셔야 되냐면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이 단위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먼저 방수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방수량 Q는 2.086 곱하기 자 D가 뭐라고요? D는 노즐의 직경, 구경이에요. 그런데 노즐의 구경이 얼마래요? 13mm.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은 13mm고요. 옥외 소화전은 19mm예요. 이거는 규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13mm예요. 13mm. 13mm의 제곱 곱하기 루트 얼마라고요? 0.23입니다. 메가파스칼이니까 0.23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169 리터 퍼 미닛이 나옵니다. 분당 169리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지금 얼마만큼의 지금 물이, 자, 방수량이 몇 세제곱미터냐고 물어봤죠? 몇 분 동안? 10분 동안. 10분 동안의 방수량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10분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10분. 그죠? 10분을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바로 1690리터가 되는 거네요. 방수량이. 그쵸? 10분 동안이니까. 요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라고요? 리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로 물어봤어요. 그죠? 그런데 1000리터가 얼마라고요?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니까 이거 뭐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세 칸을 가면 되는 거죠. 그죠?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니까 그 얼마 나온다? 대략 1.69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1.69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1.7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죠? 1.7 비슷하잖아요. 그죠? 1.7.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소방차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에 소화수원으로 2세제곱미터 채워진 상태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구경이 21mm인 노즐을 사용하여 294.2kPa의 방수 압력으로 방수할 경우 물탱크 내의 소화수원이 완전히 소모되는데 약 몇 분이 소요되겠는가? 자, 이것도 소요되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자,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구해줘야 되냐? 바로 소방차 안에 있는 수원의 양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수원의 양은 얼마냐? Q는 0. 얼마라고 했어요? 0.6597 곱하는 거예요. 0.6597 곱하기 D제곱 루트 자 P가 됩니다. 이게 바로 방수량이에요. 소방차에서의 방수량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좀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꿔주냐? 여기서 소방차 안에 있는 물탱크의 용량이 지금 얼마래요? 물탱크의 용량이 2세제곱미터래요. 그럼 여기서 이 방수량의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방수량의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2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얼마예요? 2세제곱미터는 바로 2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죠?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니까 2세제곱미터는 2000리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수 압력은 얼마래요? 방수 압력 P가 얼마라고 했어요? 294.2래요. 294.2 kPa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방수 압력의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거를 메가파스칼로 환산시키면 0.2942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단위를 바꾸시고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방수량 구해볼게요. 방수량 Q. 자, Q는 자 0.6597 곱하기 자 노즐의 구경이 얼마라고요? 노즐의 구경이 21mm래요. 21mm. 그럼 21의 제곱 곱하기 루트 방수 압력 0.2942.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 499가 되네요. 499 리터 퍼 미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 499리터를 방수하는 거예요. 소방차에서.
분당 499리터. 자, 그러면 소요되는 시간은 자, 지금 얼마큼 있다고요? 물탱크에 2000리터만큼 물이 들어있다고요. 2000리터를 나눠주면 돼요. 분당 지금 얼마 방사한다고요? 499리터만큼 방사한다고요. 분당.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분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시간은 대략적으로 이거 거의 500이니까 500분의 2000이잖아요. 얼마? 바로 몇 분? 4분. 대략적으로 4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유량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 풀어봤고요. 저 다음 시간에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